안녕하십니까. 급정구의 최고의 영어 전문성 그리드에듀의 영어를 가르치는 조봉현입니다. 자, 오늘 예비 고3들, 이제 거의 고3이죠. 자, 고3들이 뭘 어떻게 겨울방학 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대부분은 맞을 건데, 자, 그 중에서 몇 가지는 디테일하게 틀렸습니다. 자, 특히 이 틀린 부분은요, 대부분의 학원이랑요, 강사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틀린 부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여기서 틀리면 2등급 못 얻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을 확실하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법 어휘 벌이라고 하는 학원 걸으세요. 자,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요, 일단 요겁니다. 금천 전문성. 금천에서 지금 5년 차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보다 오래 강의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래된 학원들도 있고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금천의 내신 기조가 변한 게 2021년인데요. 그거를 처음부터 알아채기 시작하고 미리 말했던 게 접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뭘 중요시 여기는지, 특히 여러분들이 예비 고1부터 고3까지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친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위해서 공부했고 어떤 걸 공부했고 이 상황에서 2등급, 1등급 수능이 되기 위해선 뭘 해야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적당하게 이렇게 하고 알아서 따라와 기출문제 몇 번 돌렸어가 아니라 너는 이게 중요하고요. 너는 요게 중요합니다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드릴 거예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현재 그리대조뿐만 아니라 대치 명인학원 서쪽 캠퍼스 그리고 작년까지는 중계, 이번에는 마포로 들어갑니다. 학군지들이고요. 치열한 동네들이고요. 나름 괜찮은 학교들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되느냐? 전체 전국의 평균과 여러분들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낮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부분, 다른 데서 자료든 뭐든 계속 끌어와서 다 갖다 떠먹여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자료들까지 다 같이 떠먹여 드릴 거예요. 저 그러려고 딴 데 나가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겁니다. 자, 먼저 수능 영어 어떤지 말씀드릴 텐데, 자, 미리 답 말씀드릴게요. 1등급 비율 6%대였습니다. 어려웠어요. 메가는 13%라 그러고 저는 10%라 그랬거든요. 종로가 이겼어요. 자, 왜 어려웠을지를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이유 딱 하나입니다. 문장이 길어요. 지금 여기 색으로 구분해 놓은 거 있죠? 이거 싹 다 한 문장씩입니다. 한 문장을 이렇게 호흡 길게 읽으면 한국어도 힘들어요. 근데 이걸 영어로 줬다고? 추상적이라고? 이게 6월 모의평가인데 이게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었고요. 9월 달은 조금 나아져서 10%대의 1등급들이 나왔다가 수능에 다시 이런 게 출제됐죠. 사실 재밌는 건요. 이게 32번 문항인데 빈칸 추론이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오면 어렵고요. 이제 전통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34번 빈칸이죠. 얘는 보통 추론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34가 아니라 33번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어렵냐에 따라서 이제 약간 나뉘는데, 저는 당연히 추론이 어렵다고 했고요. 자, 현실은 긴 문장으로 고난도를 만든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웠던 킬러 문항. 아니죠, 이제 킬러 쓰면 안 되죠. 변별력이 개쩌는 문장이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지금의 수능에서 고난이도는 죄다 문장 해석이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37번도 그랬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모두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게 틀렸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물론 데이터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모두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자, 어느 학원이나 어떤 강사나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기본 문제를 먼저 맞춰라. 자, 그리고 나서 고난도를 맞추면 되는데, 고난도는 사실은 찍어도 어느 정도 점수가 커버가 된다. 그래서 결국 2등급이 나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인지 보여드릴게요. 듣기 문제. 우와. 다 맞으면 37점. 18, 19, 20. 전통적으로 쉽죠? 6점. 요지, 주제, 제목. 요것도 좀 쉽다고 나옵니다. 그럼 6점. 그리고 세부사항을 묻는 25번 도표부터 28번 안내문 2개까지 8점. 그나마 쉬운 35번과 40번 무관한 문장 요약문이죠. 4점. 장문 독해 긴 거 있죠. 3문항짜리. 마지막에 있는 거 6점. 다 합치면요. 67점이 돼버립니다. 기본 점수가 67점이죠.
그럼 여기서 3점을 더 얻으면 3등급이 되는 거예요. 요게 4등급이고요. 고난도에서 3점을 더 얻으면 3등급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난도에서 몇 점을 맞을지 기대값을 만들어 볼게요. 자, 기대값이라는 건 남은 33점 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으로 쭉 찍었을 때 몇 점인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걸 빈칸으로 두진 않을 거잖아. 한 번으로 찍었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은 5분의 1이죠. 자, 그러면 확률은 5분의 1이니까 기대값은 6.6점. 그래서 67점 더하기 66.6 하면 얘는 곧 33, 6.6을 여기 더해봐. 그럼 73.6. 3등급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해서 7점 정도, 즉 4문제 정도만 더 맞으면 2등급이 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번에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가 엄청나게 간지럽고 막 이렇거든요. 양해 좀 해주세요. 왜냐면 지금 아직도 환절기인지 자꾸 알러지가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죽지 않지.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죠?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올해 실제 수능 때 어땠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3등급 맞는 친구들이요. 70점이니까 70% 이하의 정답률이 나오면 일단 틀린 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번부터 17번 원래 다 맞는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15번 정답률이 53%짜리가 나왔습니다. 2점 날라갔네요. 자, 그리고 22, 23, 24번 중에서도요. 23번 정답률이 70, 24번 정답률이 53%가 나왔습니다. 둘 다 날라가서 4점 날라갔네요. 자, 그러는 순간 나머지 우리가 예상했던 거 싹 다 맞아도 61점이 돼버립니다. 우리 67점을 예상했는데 몇 점이 됐다? 61점. 그래도 4등급은 유지가 됐네요. 근데 61점이 되는 순간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 61점의 기대값을 구해볼게요. 얘는 39점이 나머지고요. 거기서 5분의 1 곱해버리면 얘는 기대값이 얼마? 7.8점이 됩니다. 그러면 한 번으로 찍고 어느 정도 찍어도 얘는요. 결국 기대값 자체가 68.8이네요. 68.8로 3등급을 넘을 수가 없어요. 얘도 여전히 4등급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기본 문제 다 맞춘다? 그럼 거기서 뭐가 틀린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아까 말한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하나는 61점이 되고요. 그리고 이건 기대값을 더해봤자 4등급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여기서 몇 문제 더 맞춘다고 해도 3등급 그리고 또 2등급까지 가긴 굉장히 힘들어졌겠죠. 실제로 그래서요. 이 전략을 썼던 친구들이 죄다 3등급 맞았습니다. 물론 빈칸 순서 삽입 이런 걸 꼭 적절하게 난이도를 대비시킬 줄 알았다면 공부를 잘 한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실전 경험을 갖춘 다음에 2등급도 맞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쭉쭉 풀고 실력으로 접근했으면 되는 친구들이 이번에 죄다 3등급으로 맞은 겁니다. 2등급을 맞을 수 있던 친구들이요. 자,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자, 요렇게 그냥 풀으라고 하고 별 전략 없이 적당하게만 접근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럼 이번에 2등급 맞은 학생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2등급 맞은 친구들 실력은 똑같은데요. 요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제대로 푸는 친구들입니다. 자, 1번부터 17번 동안 35점 확보합니다. 네, 15번 틀린 거죠. 18, 19, 20번도 똑같이 잘했어요. 자, 23번, 24번 틀렸다고 할게요. 그 대신 22부터 28까지 10점 확보 그대로 했고요. 자, 아까 확보한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5, 40 얘도 확보했던 겁니다. 아까에. 자, 그리고 43, 44, 45 장문독해 맨 마지막 문제들 그것도 잘 얻었어요. 자, 하지만 신기한 게 들어갔죠. 41번부터 42번, 29번, 30번. 얘는 앞에 있는 장문독해 두 문항짜리고요. 얘는요. 어법과 어휘입니다. 일단 41번, 42 같은 경우엔 오답률이 70%예요. 정답률이 70%예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풀게 되면 이거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요. 실제 난이도보다 낮게 나온 겁니다. 왜냐면 맨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시간 없으니까 못 풀고 길어 보이니까 안 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수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 난이도는 얘는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어법과 어휘. 선생님, 어법은 정답률이 60%예요. 너무 어렵잖아요. 어휘도 60%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던져서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법 많이 안 했는데요. 그래서 던진 겁니다. 어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1학년, 2학년 때 죽어라 해온 게 뭡니까? 어법이랑 어휘예요. 이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요 영상을 보시는 타 학원 선생님들요, 원장님들, 자, 이거 똑같이 따라 하세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만 가능한 거니까 그냥 따라 하십시오. 저만큼 디테일이 없는 사람들 따라 해봤자 잘 못할 거 알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법이랑 어휘를 꾸준히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유지를 내신 스타일로 또 유지를 하면 안 됩니다. 내신에 있는 어법은 보통 외워서 풀고 포인트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위주로 접근하는 어법이랑 수능처럼 전체 문맥을 판단하는 어법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키워드를 바꾸셔야 돼요. 그 키를 바꾸는 역할을 제가 이번에 할 거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29, 30 되면 2등급 된다, 3등급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이거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메가스터디에서 제공하는 것들이고요. 메가스터디가 표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정확성이 확보가 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3등급들은 틀리고 2등급들은 맞은 문항들입니다. 자, 아까 말했던 일단 15번 어려웠던 듣기 문항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보이시나요? 29번, 30번. 3등급들은 싹 다 틀린 게 이겁니다. 2등급들은 싹 다 맞은 게 이거예요. 차이점이 요겁니다. 3등급에서 어법이랑 어휘 맞는 순간 2등급 될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도 버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걸 너무 무시하니까 그렇습니다. 지역 전문성이라는 건 그 지역에서 뭘 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뭘 해왔고 뭐에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고3의 시발점에서 앞에서 했던 건 싹 다 갖다 버리고 유형별 할 거야 뭐 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 지금 중요한 거 어법어휘 당장 풀어도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맞을 거야. 자, 해보십시오.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 자, 그럼 이제 4등급에서 3등급 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4등급에서 위에 간단하게 3등급 올라가는 방법은요. 장문독해 2문항짜리입니다. 신기하죠? 제가 분석을 했지만 데이터로 이미 나타나 있죠. 사실 저는 이 데이터를 나중에 봤는데 괜히 봤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니 거꾸로 괜히 제가 분석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만 보고도 그냥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제가 머릿속으로 엄청 따져가면서 분석을 하고 나서 이걸 확인한 거죠. 자,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기본 문항에서 고난도 문제와 저난이도, 중난이도 문제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고난이도는 일단 버리고 다른 데 집중을 하겠죠? 자, 그리고 더 푸셔야 되는 건 어법, 어휘 문항이랑 하나 더 장문 독해입니다. 장문 독해 쉬운 거 말고요. 2문항짜리 이거 푸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비중을 나눈 다음에 고난도를 플러스로 하면 되는데 자, 고난도 어떤 문제 나온다고요? 네, 긴 문장 해석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의 수업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할 거냐면 여러분 이것도 들으셔야 돼요. 저의 강좌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공부법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풀사이즈 모의고사를 한 번에 풀 수가 없습니다. 28문항짜리 50분 힘들어요. 자, 그럼 어떻게? 쪼개세요. 4문항씩 6분, 5문항씩 8분, 11문항씩 15분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겁니다. 사이즈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이거 풀 수 있어, 못 풀 수 있어를 구분하면서 실전적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하실 거고요. 특히 여기서 어떻게 구분하는지는요. 전체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전체가 어렵다는 건 뭐냐면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어려운 문항들이 있어요. 뭘까? 빈칸. 거기다가 특정한 소재들 있죠. 철학 같은 거, 인문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거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구문적인 거는요. 긴 문장. 지문을 딱 봤는데 구두점이 3개입니다. 온점이죠. 자, 점이 3개 있다는 건 문장이 3개란 뜻입니다. 자, 지문이 이만큼인데 3문장이라고? 자, 딴 거 먼저 읽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긴 문장보다는. 자, 그런 식으로 첫 번째 구분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내가 어려워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소재가 내가 힘든 애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과생들은 보통 법지문, 경제지문, 철학지문 힘들어합니다. 문과생들은요. 과학지문, 기술지문 되게 힘들어요. 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형도 마찬가지예요. 유형은요.
대부분은 빈칸을 힘들어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죠. 선생님 저는 주제가 너무 싫어요. 선생님 저는 순서마가 너무 좋아요. 자, 개별적으로 뭘 먼저 풀고 뭘 나중에 풀지 만들 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여러분들의 언어와 느낌이 아니라 이것도 철저하게 데이터 분석으로 할 겁니다.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선생님 저는 진짜 이거 너무 어려워요. 빈칸. 근데 알고 보니까 빈칸 풀기 하니까 정답률이 80%예요. 굉장히 잘했죠. 본인이 인지하는 거랑 실제 데이터랑 다를 때가 있어요. 그거 바로 잡아주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데이터를 전부 보관을 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피드백 페이퍼도 나가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실전적으로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할지를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요거 있잖아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교정을 조금 해도 생각보다 점수가 빨리 오를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고난이도, 저중난이도 구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지문별로 어떤 거 해야 될지까지 알았으면 당연히 이거 맞추려고 노력하셔야겠죠. 선생님, 고난도 긴 문장은 어떻게 공부합니까? 자, 그거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목표는 응용. 한 문장을 깊이 공부를 했는데 다른 문장을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서 패턴 연습할 겁니다. 한 문장 어려운 문법을 유지시킨 채로 소재를 계속 변형시킬 거예요. 앞에선 AI였는데 뒤에서는 철학 지문으로 법 지문으로 바꿔서 나올 겁니다. 문법 유지한 채로. 어떤 거는요, 여러분들의 소재가 유지가 된 상태로 문법을 계속 바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익힌 문장을 애초에 익힐 때부터 응용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무의식으로 그걸 만들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해석 능력이 팍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할 건데 기본적인 골자는 이래요. 그래서 이걸로 25개 단어 이상의 문장을 해석 연습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저랑 수업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집에 구문책 있으면 구문책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서점에 가세요. 구문 해석, 문장 해석 연습 관련된 책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 골라갖고 그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가장 어려운 거 해봤자 수능 수준이에요.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까지 했으면 의미까지 알아야 되죠.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표면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속뜻까지 이제 긁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긴 문장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도 들어가고요. 이 해석을 토대로 독해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 독해라는 건 의미를 아는 거야. 자, 보실게요. 이거 이번 1학년 모의고사에서 발췌한 건데 왜 집안일을 잡는 것을 기회로 여기지 않니? 뭐 신체적 활동을 위한 기회로 여기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왜 그럴까? 뒤에 이유가 나오지 않을까? 이러면 틀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우리 학원 회식 갔을 때랑 똑같아요. 학원 회식 가면요. 우리 부모님이 계세요, 거의. 유모 대표님이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선생님은 왜 결혼을 안 해요? 이 얘기는 저는요.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트와이스라는 저의 마음에 굉장한 이게 아니지. 이유를 묻는 게 아니죠. 야, 결혼해라. 이 얘기잖아.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설의법이라고 합니다. 이 설의법은요.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의문문으로 표시하는 거죠. 이거 의문문으로 읽으시는 게 아니라 설의법으로 읽으셔야 돼요. 자, 밑에 문장도 보실게요. Making decisions.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is not possible. 가능하지 않다. 뭐 없이 without using mathematics and critical thinking. 수학을 사용하는 것, 비판적 생각을 사용하는 것 없이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고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는 이거 없이 불가능하군 이게 아니라 수학을 사용하고 크리티컬 띵킹을 사용해야 가능하군.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중부정이라고 하죠. 중간에 부정이 두 개 있으면 강한 긍정이라고 하죠.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되셔야 여러분들이 2등급의 문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뿐만 아니라 독해까지 들어간다는 것. 독해라는 건 문제풀이가 아니라 문장의 의미를 행간에서 읽어내는 것. 이거 연습할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를요. 애티튜드를 조금만 변형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면 당연히 자, 수업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미니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70%. 요 기본적인 거 가려내는 연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구문이랑 개념, 고난도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30%입니다. 자, 지금 정규반은요. 요게 거꾸로 있습니다. 정규는 실전 연습 미니 모의고사가 30이고요. 그리고
개념이 7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특히 지금 1, 2월은요. 정규반도 수능에 초점을 맞춰서 수능만 거의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들으셨으면 사실 좋겠어요. 둘 다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근데 이제 3월달 되면 요것만 들으시는 거, 정시입 하실 분들은 요것만 들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시면 좋겠고, 저희 원장님이나 저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필요하고 제일 필요한 게 뭔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4등급에서 5등급 친구들은 당연히 2등급 목표로 갈 거고요. 지금 2, 3등급 나온 친구들은요, 1등급이죠. 여기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근본적 영어력이란 요 얘기고요. 자, 실전 감각까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 실전 감각이라는 거 이것도 자, 다른 학원 원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강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자, 실전 감각이라는 거요. 요렇게 키워주세요. 우리 금천구 학생들이요. 시간 재놓고 그냥 적당하게 풀게 좀 그만하시고요. 자, 보십시오. 구질구질하게라도 답에 가깝게 좀 만들어주세요. 34번 문제가 전통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빈칸 문제고요. 1번부터 5번까지 답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아무거나 이렇게 찍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지문을 보면서 뭔가 합리적으로 추론하려고 할까요? 그래요. 우리 머리 쓰려고 할 겁니다. 합리적으로 이것 때문에 답이 아닐까 고민할 거예요. 어떻게?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그 근거를 어떻게든 비슷하게 가게끔 구질구질하고 꾸역꾸역 맞추게 만들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마당에 조금이라도 팁을 주고 힌트를 주고 여기에 들러붙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 정답률이 20%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2개 정도까지 압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정답률이 50%가 됩니다. 물론 틀릴 수 있겠죠. 근데 맞으면 이런 거 맞으면 1등급인데요. 저는 여기까지도 놓지 않을 겁니다. 이게 실전 연습이에요. 그냥 어떤 시간 주고 적당하게 풀어라가 아니라 진짜 내가 시험장에서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풀어야 되고 뭘 봐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판단하게 만드는 게 실전 연습입니다. 이거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요거를 하면서 구질구질하게 푸는 연습까지 같이 할 겁니다. 자, 지금 주 1회 오는 게 이 반이기 때문에 사실 정규반이랑 드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리 프로그램 마련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공부한다면 이렇죠? 토요일에 18시 반인데 왜 19시로 돼 있을까? 아주 그냥 잘못 만들었죠. 자, 18시 30분부터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제? 금요일에 하죠.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걱정을 합니다. 하루쯤은 단어 외워요. 그러나 나머지 단어들은 죄다 금요일로 갑니다. 하루 전으로. 자, 여러분 이거 깨부셔야 됩니다. 자, 예비고일처럼 설득할 생각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꿀 겁니다. 자, 토요일에 수업이면요. 일요일에 바로 복습하셔야 됩니다. 사실 토요일에 끝나자마자 복습해서 저한테 보내게 만들 건데 안 되는 친구들은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십시오. 그게 안 되면 학원 나와서 하세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뭐 하실 거냐면 주중에 여러분 되는 시간 꼽아서 그때 공부하고 인증샷 받을 겁니다. 단어는 매일매일 아침에 제가 문자 보내서 클래스 카드랑 개별적으로 이제 시험지 줄 거니까 그거 인증샷 주시면 되고요. 이거 계속 체크할 거니까 제발 차단 좀 그만하세요. 아니 어차피 차단 풀 거 왜 자꾸 차단을 하는 거야? 그리고 차단하면 티가 나요. 아니야. 차단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하지 좀 마. 좀 진짜 힘들어 죽겠어. 어차피 풀 거 아니야? 미안. 자, 지금 보세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공부해야 되는 건 여러분 복습이 아니라 예습입니다. 자, 예습 타이밍까지 관리할 거예요. 여러분들 주 1회 나온다고 힘들겠네? 힘들죠. 당연히 수업 관리 힘들죠. 이렇게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제 문자 씹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저는 놓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얘기할 거고 여러분들이 중간에 놓치고 쉬더라도 심지어 못하고 몇 달 동안 쉬더라도 그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걸 다시 제시해 줄 겁니다. 저의 강점이 이거거든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같이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점수가 오르면 그게 저의 기쁨으로 여기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를 기쁘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잘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을 할게요. 피드백 페이퍼가 나갈 거고요. 이거는 이제 주 1회 나가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고3이다 보니까 모의고사 점수 한 달 단위로 일단 나가는 걸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당연하게도 복습 강의 가실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자체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이 자체 교재는 여러분 내가 만든 문제보다는 당연히 공신력 있는 문제로 구성을 했으니까 대부분 기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사관학교랑 경찰대 그 외에 사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장 하기 싫은 거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귀찮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같이 하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도 같이 하겠지만 저와 조교쌤들이 같이 할 거예요. 저희 조교쌤들 이번에 많이 충원이 됐는데, 자, 기본적으로 금천구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금천구에서 점수를 올렸던 분들입니다. 물론 금천구에서 와 서울대 갔어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조교쌤들을 초빙하는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이분이 실제로 학생들한테 실제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제대로 먹혔던 걸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제도 조교생들이랑 같이 교육하고 그러고 나서 회식도 했거든요. 거기서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얘기밖에 없어요.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자, 지금 금천구는요, 생각보다 수시 합격자가 많습니다. 근데도 최종 합격이 안 나오는 이유는요,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최저 등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영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점수를 올리면 여러분들과 같이 금천구를 부흥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금천구를 좀 좋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저 현대시장도 좋아하고요. 뒤편에 곱창집도 좋아하고 칼국수집도 좋아합니다. 마라탕집도 좋아하고요. 다 먹는 것밖에 좋아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좋아합니다. 자, 같이 하십시오. 돕겠습니다. 자, 저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과 동일한 상태에서 내년에 행복한 겨울을 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대 뒤의 조봉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